일본 가짜뉴스 유튜버들의 유구한 전통 혐한 일본!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막대먹은 가짜 소리 돌림 믿지마 조선가. 이것들이 이제 한국을 혐오하다 못해서 수백 년 전에 조선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뭐 사실 조선을 뭐 혐오하든 고려를 혐오하든 뭐 정근대 왕조 혐오하는 거니까 지들 마음인데, 하여튼 말이죠, 뭘 하든지 그냥 근거를 갖고 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는 가상의 조선이라는 지옥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막 때려. 그걸 막 때리면서 그냥 난 미개한 조선반놈들한테 일침을 가하고 있지. 후후후후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들은 그러니까 역사를 갖고도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는 거야. 자, 하여간 멍청한 소리들, 그 중에서도 특히 혐오를 깔고 있는 멍청한 소리를 우리가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지요. 먼저 혐한 일봉의 대가, 이 업계의 1인자, 마음 많은 나도 일본인 윤서인이부터 한번 보시죠. 윤서인이에요? 혐한 일봉 하면 이 양반을 뺄 수가 없어요. 윤서인님이 보통 명사야. 수염나고 청렴한 캔디 아재들이 경치 좋은 정자에 앉아서 멋있게 공부하는 거 떠오르고 뭐 그래?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너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진짜 조선이 아니야. 진짜 조선을 보려면 당시의 극소수 양반층의 특수한 생활을 볼 게 아니라 그 시절을 살았던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인 민생을 봐야 돼. 조선시대인데 왜 국민이야? 백성 아니야 백성? 야 국가가 없는데 무슨 국민이야? 저런 기본적인 것부터 개설을 해요 저렇게. 하여튼 보편적인 생활을 보려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민생을 봐야 된다.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 윤서인이가 뭘 몰라서 저런 헛소리를 하시는데 말이죠. 조선 왕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농민을 중시하는 유교 인본주의가 통치 이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빈부 격차 자체가 그렇게 큰 체제가 아니에요. 그 조선 말기에 고종이랑 친했던 그 베베르라는 그 러시아 그 외교관이 있습니다. 아관파천의 주역이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원래는 이제 청나라 이제 베이징 공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조선의 첫인상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선은 부유한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유한 사람은 적지만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빈곤은 없다. 와다르키 선생님의 러일 전쟁에 나오는 대목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조선은 그 당시에 다른 사회에 비해서 이제 소위 이제 재분배 시스템이 좀 잘 된 편이었습니다. 황족 제도 같은 구휼 제도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게 좀 잘 돼 있었는데, 서인이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영훈 전 교수님의 1996년 논문을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한국을 통한 재분배가 조선 후기 전체 미국 생산량의 약 28% 정도였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영훈 교수의 그 연구만 봐도 국부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의 재분배 자체는 잘 되는 편이었다. 전체적으로는 뭐 대체로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윤서인이 같은 애들은 뭐 아니 그러니까 다 공평하게 못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자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물론 뭐 그게 자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시각도 기본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남는 게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이 올라가죠. 그럴 때는 상업이 발달하는 게 좋지. 왜냐면 이제 나눠 먹을 물자 자체가 많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 전근대 사회에는 말이에요, 상업이 발달하면 기본적으로 대체로는 빈부 격차가 커집니다. 왜냐면 전체 파이 자체가 별로 크지가 않으니까 이쪽에 있던 거를 뚝 떼가지고 저쪽으로 옮기면 여기는 비어버려. 여기 이제 농민들이 갖고 있던 걸 뚝 떼가지고 상업활동으로 저쪽으로 옮겨버리면 농민들은 굶는다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한 전근대 사회일수록 서인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 보편적인 민생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동시대에 뭐 청나라나 에도, 일본 뭐 이런 데 같으면 상업은 조선에 비해서 훨씬 발달해 있고 뭐 기술 수준이 높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 민생의 차원에서 보자면 전반적으로는 조선의 그 민생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애초에 조선 정부는 일본의 그 에도막부처럼 무지막지하게 뜯어가고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조선 사람은 대식가였다. 이런 얘기가 있죠. 밥을 졸라 많이 먹었다. 이런 기록은 그 당시에 조선에 방문을 했었던 외국인들 책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1800년대 말에 조선에 다녀갔던 오스트리아 사람 헤세 바르텍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1894년 조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인들은 이웃나라 사람들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인데 엄청나게 많은 고춧가루와 식초 그리고 양념을 켜드린다. 아, 이때부터 이게 제육의 민족이죠. 이 나라를 찾은 방문객들은 조선인들이 많이 먹는 엄청난 양에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니까 먹방 산업이 발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먹방 민족이야? 먹는 거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 보고 못 먹고 살아가지고 먹을 수 있을 때 잔뜩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야부리 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평소에 원래 잘 먹었어.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서한이 같은 애들이 주구장창 주워 섬기는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가 과연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사극에 나오는 멋있는 양반들처럼 생활할 수 있었을까? 너네 집 수백 년째 내려오는 대대로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야? 아니잖아. 이거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 1690년 숙종 때 양반 비율은 전체 국민의 9%밖에 안 됐어. 나머지 53%가 상놈이었고 나머지 38%
98%는 노비였지. 조선 말기에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돈으로 신분을 사는 양반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수백 년간 다 상놈 아니면 노비였다니까? 이 말은 니네 조상님도 거슬러 올라가면 90% 이상의 확률로 상놈 아니면 노비였다는 얘기야. 어이 무식한 새끼 어디서 뭐 하나 주워 들고 와가지고 말이야. 야바위 치는 걸 보세요 한번. 서인아, 뭐를 훔쳐가지고 야부리를 털려면 말이지 제대로 좀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가 가져온 그거 조선인들 전체 비율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그 경성제국대학의 시카타 히로시 교수가 연구한 내용에 나옵니다. 대구의 호적 대장에서 이제 자료를 뽑은 거예요. 전국 단위가 아니고 대구 지역 한정이고, 그리고 네가 얘기한 그 인구가 아니야. 인구가 아니고 호수, 호구 조사를 한 그 호수예요. 호수. 실제로는 인구수 비율로 따지면은 양반 비율 더 낮아. 7.4%야. 야 나도 찾아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너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니? 근데 쟤는 지가 맡겨온 숫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구 건지 조선 전체 건지 이게 호적 중심인지 인구 중심인지 이런 거 아예 관심이 없어.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 보지도 않아. 그럼 이 새끼야 상민이라고 해야지. 쌍놈이 뭐냐 쌍놈이. 네가 무슨 야바이를 치려는지 이 형이 모를 거 아니? 쌍놈이라고 자꾸 낮춰 불러가지고 그게 무슨 천안신문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아니라고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양천제하고 그 반상제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 없어서 그래. 조선신문제는 말이지 표면적으로는 양민과 천민을 구분하는 양천제예요. 양반이랑 상민을 묶어서 이걸 양민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의 천안신분을 천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너는 그 중에서도 노비의 비중이 제일 높을 때 데이터를 떼어가지고 그 숫자만 나열을 하는 거야 지금. 나머지는 왜 제대로 언급을 안 하니?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얘랑 거의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어. 우리 동지들도 제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부끄러운 과거라는 보고 있기도 부끄러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속의 웅장하고 멋스러운 조선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 조선은 10%의 양반을 위해 90%의 백성들이 떠받드는 세상이었다. 90%와 10% 양반과 상민 숫자까지 똑같은 조 얘기. 게다가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얘네 둘이 아주 우연히 같은 날 2020년 1월 10일에 요 두 개의 영상이 똑같은 날 올라왔습니다. 이런 우연히? 근데 이 부분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세요. 당시 조선을 경험한 외국인들인 핸드릭 카멜이나 잭 런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거리엔 오물과 배설물 등이 항상 있고 악취가 심했으며 한양의 길거리까지도 똥천지여서 구한말에 와서 봤던 외국인들이 더러워서 기절을 했고 아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또 보세요. 노예제 연구가인 스탠리 앵거만은 자신의 민족을 노예로 쓰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통 다른 서구 나라들은 노예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노예를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식민지 나라에서 다른 인종들을 배로 실어와서 쓰는 데 비해 이 조선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생긴 똑같은 민족끼리 자기들끼리 노예를 부리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었어. 자 또? 백성들에겐 애국심은 없었으며 일을 하려는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딱 먹고 살 만큼의 일만 하였다. 지금의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 사회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조선이었다. 이런 신분 구도가 뭔가 익숙하지 않아? 지금 어떤 나라가 과거의 조선이랑 굉장히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래 바로 가까이 있는 북한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단어 몇 개만 좀 살짝 순서로 바꿔가지고 하필이면 같은 날 2020년 1월 10일 이때 동시에 업로드를 했어? 아니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 부끄러움 어쩌고 하는 그거를 부끄러움을 참고 이게 좀 둘러봤습니다. 근데 얘가 이 채널을 시작하고 뭐 던져놨다가 갑자기 올해 1월부터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졸라 열심히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일주일에 몇 개씩 올리면서. 근데 그 2020년 1월이 어떤 시점이냐? 우리 윽비님께서 노가다 김씨인지 뭔지 뭐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지 아닌 척하고 활동을 하다가 유튜버한테 빵 저격당해가지고 채널이 날라가죠? 그게 2020년 1월입니다. 노가다 김씨 채널이 날아간 그 직후부터 저 부끄러운 모시기 채널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목소리를 깔고 아니 그러니까 영상에다가 저렇게 막 효과도 넣고 애니메이션을 넣고 막 열심히 이쁘게 만들면서 목소리는 왜 이 지랄을 하냐고. 근데 숨길 수 없는 그 혀 짧은 발음 그것만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 야 너 혹시 윽비니? 고사단 애들 윽비가 다 그 대본 써준다 그러더니 서인아 너 윽비 대본 받아가지고 그대로 읽는 거야 그거? 근데 형이 거짓말 되게 싫어하는 거 알지? 야 그러면 우리 윽서인 콤비가 좀 전에 했었던 그 앙상블들을 그냥 하나씩 쪼개볼게요. 먼저 과거 조선이랑 현재 북한이 똑같다. 조선 왕조 북한 왕조다. 그렇지. 북한도 출신 성분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뭐 일종의 뭐 세습 왕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신분제 국가겠네. 정승제 국가들이 다 북한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치면 안 그런 나라가 어딨어 정근데. 대영 제국이든 프랑스 왕조든 로마 제국이든 조선만 그런 게 아니잖아. 뭐 에도 막부든 뭐 청나라든 명나라든 다 똑같아요. 민주주의를
발생시켰다고 하는 고대 아테네? 거기도 뭐 신문제고 다 노예 있었어. 뭐 막강한 군사력의 문화 인프라, 현재의 유럽을 만들었다는 뭐 고대 로마?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제의 노예제야. 미국도 말이지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예요. 야, 그렇게 치면 뭐 북한은 뭐 저 고대 아테네와 고대 로마를 이어서 근대 미국의 전통을 잇고 있는 나라냐? 야, 말이도 좀 정도 고쳐야지. 자, 그 다음 서구의 다른 나라들. 걔네들은 다른 대륙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인종을 실어다가 그 노예로 부렸는데 조선만은 유독 자기들끼리 노예로 부려먹었다. 조선 존나 특이하다. 아니야, 네가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야. 차라리 인류의 역사에서 노예 시스템으로 제일 특이한 거는 유럽 애들이 대항시대 때 했던 그 노예제야. 아니 멀쩡하게 서부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는 흑인들을 그냥 뭐 사냥하듯이 잡아가지고 신대로 그냥 팔아먹고 말이야. 아니면 사람이 무슨 뭐 소나 닭이나 돼지야? 뭐 지들 마음대로 사냥해가지고 팔게? 그게 가장 끔찍한 노예제도예요. 뭐 조선 가지고 난리야. 서구에는 중세 그 농노제라는 게 있죠. 조선의 노비 시스템을 대항해 시대 때의 노예제도나 중세 유럽의 농노제도랑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냐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농노에 더 가까워. 니들 무슨 뭐 노예제 거리면서 조선이 이상하다, 조선이 특이하다, 조선이 미개했다, 조선만 노예제했다 이런 식으로 우기는데 말이지, 노예제가 폐지된 그 시기 자체가 다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거기야. 링컨 노예 해방? 메이지 유신 때 신문제 폐지? 야, 그거 조선에서 갑오경장 때 그 신문제 폐지한 거랑 몇 년 차이 안 나. 이거 봐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아? 제도라는 게 말이죠, 다 상대적이고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폭이 있는 거야. 여성한테 동등한 투표권 주는 거? 오히려 한국이 선진적이에요. 우리는 1948년에 해방 이후에 첫 선거할 때 그때 남자 여자 동등한 선거권을 줬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특이해. 프랑스는 말이지 남자 여자 동등한 선거권 주는데 100년이 걸렸어. 여성 투표권 처음 준 거 1944년이야. 우리랑 별 차이 안 나. 스위스 1971년, 포르투갈 1974년이에요. 오히려 미얀마나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가 서구보다 더 빨라. 이게 이렇게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볼 때는 다각도로 봐야 돼, 서인아. 알겠니? 그러니까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랄하려고 하지 말고 시대와 상황을 좀 읽어요. 그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야, 서인아. 이 새끼들아, 니네 뭐 세종대왕 욕하면 쿨해 보이냐? 그럼 니들은 모르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 역사학자들이 다 바보니? 조선 노예제가 세종 때 정초했다. 아니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조선의 모든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세종 때 정초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거든. 노예제가 수백 년 동안 유지가 됐다면 다 그때 만들어지지. 사실 요 얘기도 이영훈 교수에서부터 시작된 야바이예요. 쟤네들이 떠든 거의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돼. 이영훈 교수가 세종은 성군인가라는 책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 조선 왕조는 노비를 죽인 주인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세종에 의해 노비의 법적 관리가 박탈된 이후 노비에 대한 주인의 침탈이 마음대로 되었다. 노비를 죽여도 범죄가 되지 않았다. 노비가 노예적 상태로 떨어진 게 세종 때다. 이거를 보고 일베애들이 퍼나르고 그걸 윤선이가 그대로 읽은 거지. 근데 우리 이 교수님이 세종 깎아내리려고 무리를 하시다가 하필 세종 전공자인 역사학자 박형모 선생한테 걸려가지고 쌈싸대기를 맞은 게 2018년입니다. 무려 주간조선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형모 선생 얘긴데요. 이영훈 교수의 저소리 틀린 말이다. 실록을 보면 세종은 노비를 죽인 주인을 처형하게 했고 그 사실을 고발하지 않은 이웃이 있으면 수령을 벌주겠다. 1440년 6월. 실제로 지편적 관리 권체나 이세계 손자 이맹균 같은 명문가 출신의 관리들이 계집종을 학대하거나 살인한 아내를 대신해 파직당하거나 유배가기도 했다. 1427년, 1440년. 자신의 여종을 임의로 죽인 안주인이 처벌받은 일도 있다. 1438년. 1440년 이 무렵이면 말이야, 중세 유럽에서는 영주가 농노 한두 명 죽이는 거는 소문도 안 나던 시절이야. 개무식해. 중세 유럽 애들이 얼마나 무식한 애들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양반을 처형했다 이런 건 약간 과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서만 좀 봐도 세종이 애민군주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이거는 원균을 재평가할 수 없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일매만 주구장창 들여다보지 말고 책을 좀 읽어. 조선의 형법이 기본적으로 명나라의 대명률을 가져다가 썼는데 거기에는 주인이 노비를 죽였을 때 이러이러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적혀 있어요. 일종의 법치주의야. 소유 노예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은 조선이 아니고 로마 그 가부장이야. 로마 가부장. 그래서 역사는 시대에 맞춰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1400년대에 있었던 일을 21세기에 한국인이 와가지고 저 미개한 놈들 이렇게 호통치는 거라가 얼마나 웃기냐. 야, 700년이 차이가 나는데 당장 우리 서인이는 5년 전에 자기한테도 이길 수가 없잖아. 조선 초기에 30-40%의 노비 인구가 있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시절에 모든 왕조, 전근대 왕조가 다 비슷한 비율이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중세 유럽은 냅두고 조선만 노비를 폐지해라? 세종한테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20세기에 한국이처럼 행동하라는 얘기지. 그럼 그게 조선이야? 한국이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무슨 남북전쟁 터진 게 뭐 링컨이 뭐 흑인들을 어여삐 여기는 뭐 애민 대통령이라서 그러겠냐?
아니야? 남부하고 북부하고 생산 시스템이 다르니까 흑인들도 노예가 아니고 다 생산 노동자로 전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 모든 역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조선 세종 때 노예제를 혁파라는 거는 지금 대통령 보고 노동자 해고 자체를 금지해라 이런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야. 우리 서인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 가지고도 지랄을 하잖아. 근데 노예제를 세종 보고 폐지하라고? 헬예요? 자, 짧게 몇 개만 더 조져봅시다. 그럼 이 기득권 양반들이 맨날 갓쓰고 모여 앉아서 뭐 했을까? 지금이랑 비슷해. 맨날 편 갈라서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거지 뭐. 김씨가 집권하면 그동안 집권했던 조씨들 다 잡아 족치고, 또 조씨가 집권하면 다시 김씨들 다 잡아 족치고. 아니, 네가 지금 당파 싸움이라며. 저거는 당파 싸움이 아니에요. 세도 정치야. 이 무식한 놈아. 어?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세도 정치. 아니, 세도 정치랑 붕당 정치도 구분을 못하는 무식한 새끼야. 무슨 역사를 논하고 있어. 네가 그 맨날 얘기하는 그 당파 싸움이라는 거, 그거 뭐 제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속 논쟁이지. 뭐 그 맨날 조선 욕하는 애들이 상복을 임내 만회하면서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왕조의 정통성과 관련된 거예요. 실제로는 큰아들이 아닌 사람을 적장자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진 왕조의 적통성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야. 일종의 정치 논쟁이에요. 아니 사실 그 예속 논쟁 것만 봐도 중세 유럽 같으면은 전쟁을 해, 논쟁이 아니야. 전쟁을 해. 장미전쟁 같은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어? 왕을 누가 해먹을지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 우리는 논쟁해가지고 저 유배가긴 했어도 죽이지는 않았어. 자, 그 다음 아무 죄도 없는 깐난쟁이들까지 연좌제 적용해가지고 마구 목을 베고 소에다가 팔다리 묶어서 막 찢어 죽이고 줄이 틀고 곤장치고 고문하고, 너네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독립투사 고문, 민주투사 고문, 조선시대에는 비교할 수도 없이 심했어. 또 제가 드라마만 보고 줄이 트는 거 이런 거만 보고 책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줄이 틀어가지고 뭐 인도 지지고 해가지고 고문해서 자백받는 거, 그거는 대부분이 대역 죄인들에 대해서 이제 국한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고, 조선은 말이야 이미 세종 시절에 사형에 처하려면은 일종의 삼신제, 세 번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특히 세 번째 볼 때는 왕이 직접 봤어. 정조 말이야, 정조.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형제에 대해서는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시킬 만한 사건이다 그러면 왕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봤어. 세 번을. 다시 얘기하지만 비슷한 시대 에도막부에서는 사무라이가 임마 길 막으면 사람을 뱉다고. 자, 얘들이 말이죠, 비교가 안 되는 조선시대 얘기를 거짓말을 쳐가면서까지 저렇게 무리하게 구라를 푸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너네 대한민국이 진짜 조선처럼 다시 됐으면 좋겠어? 뭐? 그건 싫다고? 그런 바람을 가진 적은 없다고? 근데 왜 그래? 너네 일본 찍잖아. 일본 정치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조선으로 다시 돌려놓고 싶은 사람들 아니야.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도대체? 어? 아까는 북한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조선이야? 네가 어느 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당을 찍든 말든 그거는 너의 정치적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아니 근데 최소한 말은 되게 우겨야지. 그냥 지 맘대로 가상의 그 혐오스러운 조선이라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존재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지가 싫어하는 뭐 문재인, 뭐 민주당, 뭐 북한, 뭐 아무거나 막 다 갖다 붙여 그냥 거기다가. 이게 무슨 날라먹겠다는 우파코인 신보야. 아니 근데 신박하긴 하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거 안 들고 조선을 들고 왔잖아. 이 창의력에 대해서 내가 박수를 보낸다 진짜. 여전히 서인이에 대해 호의가 남아있어. 윤서인이가 베네수엘라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야, 너 조선이 군대가 엉망이라서 망했다 그랬지? 그래, 근데 그거를 반성해가지고 그 교훈 때문에 정권만 잡으면 때 국방에다가 돈을 세려 붓는 정부. 그게 어느 정권이냐? 희망의 군주주의자라고 불리는 노무현과 그의 그 후예들 아니야. 근데 이번 애들은 어때? 이번 애들은 사병도 월급도 올려주기 싫어가지고 MB 때부터 맨날 그 동결 춤들 아니야. 그렇게 임마 사병 월급까지 아끼는 그 민정당 후예들, 그 똑같은 짓을 조선 말기 하던 애들이 누구냐? 네가 주구장창 욕하는 그 민비 일파들 아니야. 그래서 걔들 그 이모군란 터져가지고 군인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가 좋아하는 그 2번이야말로 조선 10선비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새끼야, 대한민국 시민 누가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냐? 우리는 식민지 되고 나서 조선 망하고 나서 10년도 안 돼가지고 1919년에 이 나라는 다시는 왕족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박아놓은 나라예요. 그 맘대로 그 가상의 헬조선 사람들 만들어내지 말고 근거를 좀 똑바로 대봐. 네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무슨 뭐 튜더스 같은 그 영국 왕정 시절 그거를 드라마로 만드는 뭐 유럽 애들은 중세 유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애들이냐? 미드에서 뭐 로마나 뭐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뭐 미국 애들이 만드니까 미국 애들은 지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고대 로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냐? 야 너희나 무식하더라도 제발 성의껏 무식해야지. 부끄러운 머식인지 그저 윽빈지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책 좀 읽어. 자, 오늘은 무식한 조선가 윤서인이랑 왠지 윽비의 기운이 풍기는 부끄러운 가짜뉴스 유튜브 한 놈을 접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스였고요. 구독은 똥쟁이, 제보는 템플, 여보시면 똥이야. 헤이야.